언어가 느린 아이, 말이 좀 느린 아이는 특정, 예를 들어 표현 언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발음이라던가 혹은 표현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언어 치료에 대한 효과가 나지만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뇌의 기능상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언어 치료만 가지고는 아이의 호전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더 까다로운 부분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겠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문제까지 수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케이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표현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러저러한 사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물을 범주로 구별하는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반면에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은 사물에 대한 범주를 구별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말에 대해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실 때 모국어를 좀 제외하시고 저는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처음 영어를 배웠는데요.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개념은 전치사 같은 개념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것 위에 있다, 옆에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by 같은 경우는 뭐 옆에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behind, 뭐 뒤에 있다, over 위에 있다. on이랑 over랑 차이가 뭐지? 이런 식의 감이 잘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식의 언어 표현이 갖는 특정한 맥락들이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위치에 대한 개념, 흔히 말하는 전치사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변화라던가 이런 부분을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이 좀 늦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반복을 하게 되면 사실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본능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학자는 언어 본능이라고 하는 책도 쓰기도 했는데 말은 말 그대로 본능이죠. 그냥 적당히 놔두게 되면 그래서 모국어에 일정 시간 노출만 되면 사실은 알아서 잘 하게 되는 것이 말이죠. 물론 글자는 좀 다릅니다. 근데 말 같은 경우는 본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데 언어가 좀 느린 아이, 말이 느린 아이는 그 과정에서 조금 절대적인 노출량이 잘 계획된 교육 환경을 통해서 조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언어 자극에 노출을 많이 해준다라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언어 치료에서 여러 범주별 구별을 통해 치료를 한다라고 해도 생각보다 많이 치료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뇌의 분화를 조금 더 촉진하는, 사실 뇌라는 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눠볼 수 있겠지만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운동에 대한 발달, 그리고 전체 정보에 대한 조율을 해주는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이 3가지 영역을 하나하나씩 언어 치료와 병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감각통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제 운동과 관련된 것들은 두정엽과 손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협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혀에서 명확하게 미세한 근육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근육 혹은 속근육 제어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은 말 표현 혹은 발음도 굉장히 어눌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같이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지적인 부분, 예를 들어 아이의 주의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뭔가 지금 언어 치료적인 상황을 끌고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예후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인지적인 주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일반적인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과 좀 개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차별점을 두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전체적인 뇌 조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운동이라던가 혹은 이제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일단 시간을 좀
절대의 시간을 많이 늘려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 언어 발달이 늦는 아이와 자폐 스펙트럼 성향이 있는 아이들의 언어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생물학적인 구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개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